안녕하세요. 건강비타민 시청자 여러분. 낮에는 비록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활동하기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져서 피부 건조증 및 아토피 피부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피부과 이희봉 선생님을 모시고 가을 겨울철 주요 피부 질환인 피부 건조증과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온이 떨어지고 건조한 가을에 피부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피부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은 13% 정도 가량인데 일교차가 큰 가을 경우에는 1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각질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피부의 전반적인 톤이 칙칙해지고 입가나 눈가에 잔주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피부 건조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증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피부 건조증은 주로 습도가 낮은 환절기나 겨울철에 호발하게 되며 팔꿈치, 정강이, 무릎, 옆구리, 손등에 호발합니다. 찬 공기에 항상 노출되는 얼굴도 호발 부위이며 장년층이나 노년층 등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질을 동반한 홍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가려움증이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피부가 갈라져서 2차 세균 감염이 동반될 수 있고요.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인자에는 나이의 증가, 과도한 목욕, 이뇨제와 같은 약제의 사용, 아연 결핍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런 피부 건조증의 치료 방법과 관리 방안,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강남성심병원 ETV 시청자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는 생활 속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에는 가습기를 설치하거나 수족관 설치, 빨래 넣는 방법 등을 통해서 습도를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합성 섬유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는 중성 액성을 띠는 비누나 바디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샤워가 끝난 후 물을 닦고 나서 3분 이내에 전신에 보습제를 도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할 경우 일단은 긁지 마시고 얼음 주머니를 살짝 대고 있거나 보습제를 발라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려울 경우에는 근처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피부 건조증 치료는 경구 항히스타민제 복용과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도포하여 치료하게 되며 그 이외에 보습제의 사용이라든지 가습기 사용을 통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서 매년 환절기나 겨울철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처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보습과 영양을 위주로 하는 전문 스킨케어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에게 피부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보습용 화장품을 바른다면 피부 건조증이 상대적으로 덜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가을철에 추가적으로 더 사용을 해야 할 화장품이 있나요? 가을철이나 환절기에는 찬바람이 피부를 자극하게 되고 실내 습도가 낮으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피부의 이완과 수축이 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고 특히 피부 방어막이 손상받게 되면 피부가 약해지고 가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심한 소양감이나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에 주안점을 둔 아토피 피부염 관리 방안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적절한 실내 습도의 유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바람직한 목욕 방법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 보습제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내 환경 관리에 대해 살펴보면 아파트같이 밀폐된 공간은 공기가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1시간에 5분 정도 환기를 시켜서 신선한 공기로 순환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가습기, 젖은 빨래, 실내 분수대나 미니 수족관을 사용해서 55에서 60% 정도의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목욕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목욕을 자주 하면 피부 건조를 유발한다고 하여 잦은 목욕을 추천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의 목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목욕이나 샤워를 할 경우 피부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피부 표면의 세균수를 감소시키고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외용제의 흡수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욕조 목욕이 피부 수분 함유량을 증가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는데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좋고 때를 밀거나 타월로 문지르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습제 사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욕 이후 피부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기 이전인 3분 이내에 전신에 도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에는 크게 오일, 로션, 크림 타입이 있습니다. 오일은 피부에 일종의 밀폐막을 형성하여 일시적인 보습 효과는 좋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끈적거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염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로션과 크림은 오일 성분 이외에도 천연 보습인자나 비타민, 식물 추출물 등 피부에 유용한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고 로션은 오일보다 물 성분이 많기 때문에 끈적거리지 않아 전신에 도포하기 쉽고 가벼운 증상에 도포하면 좋습니다. 크림 타입은 이에 비해 오일량과 다른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나 팔꿈치, 무릎과 같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피부과 이봉 선생님을 모시고 가을철 주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은 그 원인 제거, 생활습관의 변화, 그리고 적절한 보습제와 완화제의 사용으로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건강비타민이었습니다.